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좀 특별합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 그리고 그 작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의 아주 개인적인 기록인데요. 네, 작품이랑 작가의 노트,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맞아요. 작품 제목은 밤바다, 달빛, 파도, 달빛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꿰뚫는 한 문장이 있어요. 달빛은 바다에 삼켜지지 않는다. 와, 문장만 들어도 뭔가 이미지가 그려지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바로 이 한 문장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찾아서 작가의 기억 속으로 한번 같이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와, 그림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를 아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경험이 어떻게 시간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지는 예술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 텐데요. 특히 기억, 또 감정, 그리고 창작,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얽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헤쳐 보죠. 작가의 노트를 보면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이에요. 2012년 5월. 2012년이요? 네. 당시 작가가 연인하고 헤어진 직후였다고 해요.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기차에 몸을 실었답니다. 아, 목적지는 여수. 왜 하필 여수였을까 싶었는데 그때 그 노래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그때 마침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가 정말 엄청났잖아요. 그냥 그 노래에 이끌렸던 거죠. 이별 직후에 낯선 곳으로 그냥 훌쩍 떠나는 행동. 이게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익숙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딱 던져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도피일 수도 있고요. 도피이면서 동시에 그 고통스러운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시도일 수 있죠. 뭐랄까,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무의식적인 의식. 그런 느낌이에요. 저 같으면 그냥 집에 틀어박혀 있었을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수에 도착해서 시작됩니다. 아, 또 다른 문제가 있었군요. 네, 느릿느릿 가는 무궁화호를 타고 겨우 여수역에 내렸는데 눈앞에 펼쳐진 게 화려한 여수 엑스포 풍경이었던 거예요. 아, 하필이면. 역 앞은 온통 행복한 표정의 가족들, 다정한 연인들로 북적였고 작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지독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그 상황이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죠. 내 마음은 이렇게 텅 비고 힘든데 세상은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그 순간. 맞아요. 정말 최악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강렬한 감정적 대비가 기억을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각인시킨다고 봐요. 내면의 고통하고 외부 세계의 행복이 딱 부딪히면서 감정이 확 증폭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강렬한 경험이 훗날 창작의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로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뻔한 상황이네요, 정말. 결국 작가는 그 인파를 피해서 바다가 가장 잘 보일 만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해변가 호텔이 질비한 곳의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사들고 맥주 4캔. 네, 오동항을 지나서 오동방파제까지 그냥 하염없이 걸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두 손을 꼭 잡은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과 정반대되는 풍경과 마주치고 있네요. 그렇죠. 피하고 싶은 장면을 계속 맞닥뜨리는 상황. 이건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작가는 아예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연인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 결국 지도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방파제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걸어 들어갔다고 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고립된 공간,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자신만의 장소를 찾아 들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네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을 피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시끄러운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오롯이 자신의 내면과 감정에만 집중하기 위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슬픔을 제대로 마주하고 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스러운 공간을 찾아 나선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마침내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된 그곳에 앉아서 작가는 맥주를 마시면서 밤바다를 바라봅니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는 여수 밤바다 노래가 흘러나왔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노랫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실제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온몸을 감싸는 차갑고 축축한 바닷바람이었죠. 아, 계획했건 감상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자연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순간이네요. 머리로 슬픔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온몸의 감각으로 그 상황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시각, 청각, 촉각이 다 열리는 그런 순간. 네, 그리고 고개를 들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덩그러니 뜬 보름달이 보였대요. 멀리 정박한 배들, 해안가에서 새어나온 불빛들이 검은 바다 위에서 어른거리면서 반사되고 있었고요. 작가가 노트를 통해 그때 본 모습을 묘사하는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불빛들은 부서질 듯 삼켜질 듯 하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물결을 따라 춤을 추었다. 바로 그 문장. 네, 그 장면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자 작품의 주제인 달빛은 바다에 삼켜지지 않는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밤바다. 이건 작가가 마주한 슬픔, 상실감, 혹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시련을 상징하죠. 그렇죠. 거대한 어둠 같은. 그런데 그 위에서 끊임없이 일렁이는 불빛들, 이 빛들은 결코 그 거대한 어둠에 잡아먹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둠이 있기에 더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죠. 아, 이게 바로 희망, 내면의 힘, 혹은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너무나도 강력한 은유가 되는 거예요. 오. 작가는 그 순간 자신의 그 거대한 슬픔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어떤 작은 빛을 본능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와, 저는 이 문장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사라지지 않고 물결을 따라 춤을 추었다니 그렇게 절명적인 상황에서 이런 시적인 표현을 포착해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누구나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거대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때 정말 사소한 것 하나가 반짝이면서 나를 붙잡아주는 듯한 느낌? 맞습니다. 그건 거창한 깨달음이 아닐 수 있어요.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우연히 들은 노래의 한 구절,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네. 그런 아주 작은 것들이죠. 작가에게는 그 밤바다의 불빛이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고요. 그 춤추는 불빛들을 보면서 작가는 이런 상상까지 했다고 해요. 순간 달빛 머금은 바다 위에 여러 불빛 비추는 파도가 덮이면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 찰나의 상상, 이 이미지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작품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상상이 바로 그림이 된 건 아니었어요. 10년이 걸렸다고요. 네, 무려 10년이 걸렸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2022년 10월이 되어서야 작가는 문득 파도와 밤바다를 그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기억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니까요. 그게 바로 창작과 기억의 신비로운 지점이죠. 기억은 차곡차곡 정리된 서랍장 같은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강렬한 감정과 결부된 기억은 우리 잠재의식 깊은 곳에 씨앗처럼 딱 심어져요. 아,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에는 정작 그 영감의 출처가 10년 전 여수에서의 경험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냥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려야만 할 것 같은 강렬한 충동에 이끌려서 그림을 완성했을 뿐이었대요. 네, 많은 예술가들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요. 창작 과정이 항상 A는 B다와 같은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물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잠재의식 속에 숙성되어 있던 경험과 감정의 덩어리가 어느 순간 이거다 하는 이미지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그 기억이 숙성되고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 보편적인 메시지로 발효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2026년 2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와서야 이 작품에 대한 글을 쓰면서 과거를 돌아보다가 비로소 모든 조각이 맞춰진 겁니다. 아, 이제야 깨달은 거군요. 네. 아, 이 그림은 그때 그 기억에서 온 거였구나. 작가는 노트를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기억은 파도처럼 내게 밀려왔다. 지금 그때의 파도 소리, 밤바다에 불던 바람이 나를 감싼다. 이것이 바로 더 큰 그림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 일화는 기억이 단순히 과거를 저장해 놓은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그러네요. 기억은
현재의 감정, 경험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재해석되고 재구성돼요. 10년 전에 그 강렬했던 경험이라는 씨앗이 10년 후 작가의 삶과 예술적 고민이라는 토양과 만나서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라는 꽃으로 피어난 거죠. 와, 의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0년간의 기억이 만들어낸 실제 작품을 함께 마주해 보시죠.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이 그림, 밤바다, 달빛, 파도, 달빛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화면을 가득 채운 건 정말 깊고 어두운 코발트 블루와 비리디안이 격렬하게 뒤섞인 바다예요. 네. 그냥 평평한 색이 아니라 마치 물감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가 긁어낸 것처럼 굉장히 거칠고 역동적인 질감이 느껴지죠. 바로 그 질감이 핵심이에요. 작가가 느꼈을 내면의 소용돌이, 그 격렬한 감정의 파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거죠. 아, 만약 이 바다를 아주 매끄럽고 잔잔하게 그렸다면 전혀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거친 붓질과 물감의 두께 자체가 작가의 감정을 전달하는 언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캔버스 전체에 흩뿌려진 듯 떠있는 저 노란빛의 파편들이에요. 맞아요.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흰색 파도 포말 위에도 그리고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도 저 노란빛들은 자신의 색을 잃지 않고 선명하게 떠 있어요. 그렇죠. 저 노란빛의 파편들이 바로 작가가 10년 전 여수 밤바다에서 봤던 사라지지 않고 춤추던 불빛, 이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아주 작고 불규칙하게 흩뿌려져 있는데 마치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빛나고 있는 별 같아요. 흥미로운 건 저 빛들이 정지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친 바다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흩날리고 있죠. 아, 그러네요. 이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은 고정된 채 빛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함께 뒹굴면서도 끝까지 빛을 잃지 않는다는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여요. 와, 고난과 함께 뒹굴면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 해석이 정말 와닿네요. 그래서 이 그림은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추상화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작가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림의 모든 요소가 하나의 서사로 읽히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캔버스의 거친 질감은 당시 작가가 느꼈을 내면의 혼란과 파도의 역동성을, 짙고 어두운 색채는 슬픔의 깊이를, 그리고 그 위를 떠다니는 노란빛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네. 이처럼 색채와 질감, 구도 자체가 하나의 언어가 돼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작품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작가는 관객들이 이 그림을 본 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3가지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제가 천천히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작품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움직인 장면이나 문구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 이 이야기의 어떤 지점 혹은 그림의 어떤 색감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지 그 지점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네. 어떤 사람은 10년 전 작가의 그 외로운 여정에, 또 다른 사람은 캔버스 위에 거친 질감의 마음이 갈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어떤 거센 파도에도 삼켜주지 않은 채 묵묵히 빛나고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저도 이 질문을 보고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힘들었던 시기에 우연히 들었던 노래 한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게 제 마음속 삼켜지지 않는 빛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질문은 작품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나를 버티게 해준 기업, 사람, 혹은 아주 작은 믿음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죠. 네. 자신의 회복력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입니다. 이 작품이 현실 세계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보편적인 의미로 생각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건 예술을 넘어서서 우리가 삶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 작품은 결국 시련은 거대하지만 너는 그보다 강하고 너의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처럼 좋은 예술 감상은 결국 자기 발견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 예술가의 아주 개인적인 기억이 어떻게 10년이라는 시간의 파도를 넘어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나고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네, 10년 전 여수 밤바다의 차가운 파도 소리부터 지금 우리 눈앞에 캔버스 위에 살아 숨쉬는 물감의 흔적까지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네요. 달빛은 바다에 삼켜지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되는 순간을 목격한 셈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걸까요? 작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영감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깨달았잖아요. 그랬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은 그저 아프기만 한 기억, 혹은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간 사소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 10년 뒤 나를 일으켜 세워줄 어떤 삼켜지지 않는 빛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임에 스쳐 지나갔지만 아직 당신이 깨닫지 못한 기억의 파도는 무엇일까요?